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서 큰 틀을 볼 수 있는 그릇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전체 틀에서 어떤 한 부분만 이게 다 박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실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소를 타고 수용가로 온다. 수용가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제 전기를 이용한 생산품들을 만든다라고까지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기 기사를 공부하신 분들, 제대로 문제단만 외우신 분이 아니라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개통을 한번 딱 설명을 해볼게요. 발전소에서 제가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것까지가 알아요. 근데 전기를 생산할 적에 제너레이터를 돌려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화력도 있어요. 복합화력은 GT와 ST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도 있어요. 요즘은 화력발전소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다 복합화력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터빈에 의해서 제너레이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압은 20 또는 16.5, 13.8 이렇게 단자전압을 가지고 발전기에서 단자전압을 통해서 쭉 나와요. 그 단자전압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IPV, 대전류 4000A 이상의 IPV 쓴다고 했었죠. IPV를 이용해서 얘가 스텝업 트랜스포머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중간에 물론 그 제너레이터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GCB가 있어요. 제너레이터 서킷 브레이커가 제너레이터와 트랜스포머 사이에 있긴 합니다. 그래갖고 제너레이터 그 변압기에서 승합을 시켜줘요. 20kV를 345나 154로 그래갖고 쭉 나갑니다. 그럼 얘는 승합된 변압기는 승합된 전압은 어디로 나갈 것 같아요? 한전의 GIS로 이제 붙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 154까지는 자기네들 민간까지는 일단은 154 변전소로 쏴주겠죠. 한전에. 결론은 다 154든 345든 다 한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전 GIS로 나가서 한전 GIS에서 345 같은 경우는 그 154 그 강압 시켜주는 변전소로 가서 154 변전소로 나가고 154 수용가로 나가고 또 154 같은 경우는 154 변전소에서는 22.9kV를 이제 전원으로 필요하는 또 수용가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는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를 전기 설비들이 있는지 송전솔로에는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수변전 설비는 어떤 설비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변전 설비는 그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인 중에 대부분 수변전 설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변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많고 수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기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전기안전관리제 거기에 근무하지. 그 다음에 송전솔로에 그 말단에 다 양단 말단에는 변전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변전소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굴 것 같아요? 한전이에요. 한전. 그 다음에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오사들, 그 다음에 민간 발전사 일부 이렇게 있는 거죠. 수변전 설비는 기본이지만은 원리는 비슷하지만은 발전소나 송전솔로에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계통을 공부할 적에는 전반적인 여러분들은 지금 한 분야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솔로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전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실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발송배전 그 송변전 설비 과목을 공부를 별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력공학인 거고, 그리고 발전 설비는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의 일부에 이제 수력, 원자력, 화력이 나오죠. 복합화력까지가 아직 옛날 책들이 많아갖고 아직 안 나오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화력은 잘 안 쓰고 폐기를 하는 단계고 다 복합화력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발전소에는 어떤 전기 설비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전기기기에 다 배웠어요. 터빈으로 돌린 전기는
그 회전력은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동기발전기를 쓴다는 거죠. 동기발전기는 실제 처음에 기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SFC나 SFC의 일정 속도를 통해서 터빈의 축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전기를 생산할 적에 이제 여자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할 수 있고 자석을 만들어줘서 계좌 전압을 조정해서 전압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설비들이 실제 다 발전소에 있어요. 그러면 성전솔로 넘어갔어요. 성전솔로는 우리가 이제 복도체, 다도체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다음 철탑들이 있죠. 154 철탑, 345 철탑, 765 철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으로 날아가는 게 있을 거고 지중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가공으로 날아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중으로 날아가면 건설공사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표피효과, 교류 전력은 표피효과 때문에, 교류는 표피효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전솔로는 우리가 다도체나 복도체 반지를 쓰고 있죠. 실제 그래요. 345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4번들 도체가 4개가 하늘선으로 쭉 날아가죠. 복도체가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쭉 날아가죠. 맨 위에는 가공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4개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스페이서라고 하잖아요. 스페이서. 서로 이렇게 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고, 그 다음에 GIS 변전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제 154, 그 345 변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전에서는 무슨 방식을 써요? 1.5 차단 방식을 쓰잖아요. 그죠? 1.5 12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차단기 하나는 그 공용으로 쓰는 거고 2개 10해 가지고 회선을 절체를 해주죠. 그리고 GIS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전 설비에서도 GIS를 154 수전 설비에서도 GIS를 쓰기 때문에 그 비슷합니다. 단락 용량이랑 이제 차단 용량이랑 이제 전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제 비리 달라지고 기준 충격 저량 강도가 좀 달라지고 그런 차이지, 회로의 인터락 조건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22.9kV와 154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하고 변전 설비는 어때요? 물론 이제 그 지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전솔로 같은 경우 지중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시 설비를 별도로, 지중 전력구 감시 설비를 별도로 써요. 거기에 이제 부분 방전이나 화재나 카메라, 열화상 같은 것들을 죄송합니다. 열화상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한전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설비로 오면 여러분들 이제 자신 있는 분야죠. 여기는 뭐 공부하기도 재밌고 좋아요. 발전소랑 성전솔로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막 솔로 정수서부터 쭉쭉쭉 나오고, 발전소는 뭐 발전 설비들,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수전 설비가 내가 보기에는 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수전 설비가 사실은 발전 설비보다는 수변전 설비가 가장 낮은 직군에 들어가고, 전화 클래스로 봤을 때 20.9kV나 6.6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쉬워요. 프로테시도 간단하고, 1호사 올라가면 좀 어렵고 3사 올라가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낮은 전압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높은 전압으로 한번 올라오는 경험도 필요해요. 1호사 수변전 설비 있는 데 가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자동화가 일부 돼 있어요. 21.9kV는 자동화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은 1호사는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 공장이나 그런 이렇게 케미컬 플랜트 쪽이나 뭐 산업 플랜트 쪽에서 이제 큰 이제 전압 용량을 필요로 하는 데는 1호사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막 변압기 병렬 운전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한 대에 있는 데가 많긴 한데 여러 대를 가지고서 병렬 운전을 하는 데도 있어요. 정유 공장 중에서. 그래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커리어를 쌓아서 옮겨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사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 22.9나 아니면은 6.6 쪽으로 보내주고, 또 22.9에서는 6.6이나 아니면
그 480으로 이제 건식 변압기나 몰드 변압기를 둬가지고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갖고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죠. 그래서 보통 1호사를 받은 설비들은 이제 변전소가 거기에 이제 22.9나 6.6 아니면 480 변전소들이 전기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22.9는 또 그 밑에 단에 이제 전압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실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러 군데 있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계속 가다 보면 케이블량도 많이 들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하 중심에 메인 변전소를 설치하고 중간에 전기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대부분 설계를 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수변전 설비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뭐 위에 받으면은 MF 피레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12 나오고 12에서 나와서 다시 변압기 다시 12 인커밍 라인 변전소 인커밍 라인에서 다시 아웃고잉 라인 쫙 나가죠. 차단기도 윗단에는 GIS부터 V12, A12, MC12 쭉 내려가죠. 그 다음 모터도 480, 460이나 480 모터서부터 해갖고 뭐 6.6 모터도 있겠죠. 용량도 뭐 15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고 중간에 이제 480 라인은 EDG를 연결을 하든 뭐 UPS를 연결을 하든 해갖고 중요 부하에 대해서는 에머전시 라인에 대해서는 또 비상발전기나 우리가 축전지를 이용해서 UPS를 이용한 교류전압을 쏴주는 설비들을 또 갖추죠. 그 다음에 컨트롤 파워 때문에 우리가 DC DC 배터리 차저 설비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실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라인을 체크할 적에 DC 부하 쪽만 살려놓고서 이제 컨트롤 라인들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 불은 웬만한 거 다 들어오고 동작은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도 용량도 이제 또 뭐 건식 변압기도 있고 몰드 변압기도 있고 유입 변압기도 있고 종류별로 쫙 있잖아요. 케이블도 또 뭐 3심, 다심, 그러니까 3심, 1심, 뭐 그다음에 와이어도 뭐 색깔별로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변전 설비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전솔로 잘 모르시고, 이건 저도 뭐 이렇게 요번에 이제 좀 보고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발전소도 여러분들이 특정 인원 빼놓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수변전 설비밖에 없는 거죠, 실제. 큰 축에서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 이런 큰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다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냥 뭐 전문 분야로 나는 발전소나 송전솔로 필요 없고 그냥 수변전 설비에서 그냥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 거 이런 라인에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 일부 부품 만드는 제조업에서 그냥 일을 하면 된다, 나는 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숲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고 어디에 이렇게 지금 소속돼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위치를 알고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나가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설계에 있다가 자격증 따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이제 뭐 사업관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시공 쪽으로 가셔도 되고, 일단은 처음 배우는 거는 설계 쪽에서 일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월급에 뭐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설계 쪽에서 일을 야근하면서 배우시는 게 계산서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커리어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속 초반에 기억에 많이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 신입사원 때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또 나중에 이제 제 연배나 더 높은 연배에 되더라도 그때 기억이 계속 나가지고 입으로 이제 정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숲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은 다른 쪽으로 갈 거를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한우사에 오래 다녀도 되지만 나중에 60살이 지나든 50살이 돼서 퇴직이 돼서 나오면은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한 분야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안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다른 일을 차지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자격증인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커리어인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예요. 말이라도 털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 면접을 볼 적에 나이 드시더라도 써먹을 거잖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자격증을 지금 공부를 꾸준히 저는 이렇게 끝내놓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격증이 저는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선임 걸어놓은 게 전부였고, 저는 뭐 자격증 뭐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격증 때문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물론 뭐 이력서 쓸 적에 쓰기야 했고, 그거를 뭐 서류 전형에 평가할 적에 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필수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그 다른 그 회사에 뭐 이렇게 합격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조금은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상 그 정기인으로서 이제 큰 틀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히 좀 알려드렸어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